자, 이제 여덟 번째 이슈입니다. 두 개 남았어요. 자, 여덟 번째 이슈는 지지난주에 블라드 여는 총재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 테이퍼링 시기에 관한 언급을 좀 했었죠. 테이퍼링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좁아지냐? 자산 매입을 하는 양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하고 나면 자산을 이제 기관들이 매입을 하잖아요. 시장에 나와 있는 자산들을 뭐 트레저리 펀드라든가 뭐 MBS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서 그걸 사는 대가로 달러를 시장에 뿌리는 겁니다. 요게 양적 완화인데 요 자산 매입하는 양을 줄이겠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부양책을 양적 완화를 좀 이렇게 서서히 종결을 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지금 최초로 진행을 한 나라가 캐나다죠. 일주일에 40억 캐나다 달러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30억 캐나다 달러만 이렇게 자산 매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 그 블라드 여는 총재가 뭐라고 했냐? 미국도 테이퍼링 할 거다. 이제 그러면서 언급을 슬슬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언급을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자, 미국인이 75%에서 80% 정도 백신 접종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테이퍼링을 슬슬 시작을 할 거다. 근데 지금 미국인들 백신 50% 넘게 맞았거든요. 지금 5월이니까 아마 6월이나 정말 늦어도 6월 말쯤 되면 미국인들 75에서 80%는 다 백신을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연준이 한 달에 매입을 하는 게 자산 매입량이 월 1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17, 18년도에 대차대조표 축소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100억 달러 정도 매월 줄여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속도 정도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면 1200억 달러인데 첫 달은 100억 달러를 덜 살 거니까 1100억 달러만 살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달은 이제 거기에서 또 100억 달러 덜 살 거니까 1000억 달러만 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12개월 이후에는 자산 매입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양적 완화가 끝나잖아요. 그럼 돈잔치가 이제 끝나. 이제 부양책 연준빔 이래서 시장이 올랐던 그 시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네, 이제 뭐 시장이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찾아가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라는 우려들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 우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야, 지금까지 돈잔치해서 돈 뿌려대서 그렇게 해서 시장을 올렸는데 돈잔치 끝나고 나면 이제 주식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있어서 요게 지금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덟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득세 요거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돈을 뿌려내더니 공짜는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곳간에서 돈 끌어다가 우리나라 코로나 재난지원금 그렇게 뿌렸잖아요. 그래서 온갖 세금 다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삼모사도 아니고 뿌릴 때는 좋지. 근데 나라님들은 그걸 뒷일을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점이 아쉬운데 미국도 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돈을 그렇게 뿌려대더니 결국 세금 쪽으로 좀 가닥을 잡다가 최근에 자본이득세라는 거가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툭 하고 나왔죠.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증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인세율도 28%로 올리긴 올리는데 자본이득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죠. 20%였었던 게 39.6%로 올린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이 하루 정도 출렁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다시 좀 안정을 찾았냐? 공화당 반대표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저렇게 안 둘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진행이 완벽하게 되진 않을 거고 아마 공화당 반대표랑 협의를 하다 보면 자본이득세 인상 폭이 아마 28%에서 30% 정도로 종결이 나지 않을까 이런 시장 예측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오르다가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있죠. 근데 저 자본이득세 이슈가 조금 세율이 높은 상태로 귀결이 나면 저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일단 자본이득세 덜 내려고 저 법안이 이제 완벽하게 발동이 되기 전에 자산들을 다 내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자본이득세 이슈가 저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게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겠고 그 와중에 우리 제닛 옐런 누님께서는 지금 좀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를 하셨죠.
최근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암호화폐 세율을 8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이득세 플러스 자본이득세가 무서운 게 자본활동으로 번 돈은 전부 다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뭐 주식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자산시장에서 자본활동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저 법안 때문에. 그리고 제니 옐런 님도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니시다. 그래서 코인 세율 80% 뭐 언급을 하고 계셔서 이게 뭘 시사하냐면 앞으로 다가올, 그러니까 자산이 과열이 되고 난 이후에 다가올 그 세금에 관한 그런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곧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9가지 이슈를 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9가지 그런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저는 포지션을 다 청산을 안 하고 여전히 상방 위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은 오를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한 가지 이슈를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9가지 악재를 다 씹어 먹을 만한 단 한 가지의 호재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연준 대차 대조표 자산 개정입니다. 지금 3월 중순 기준으로 7조 7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아마 5월이니까 8조 달러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의 지급준비율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자산 개정 그리고 부채 개정을 눈여겨보시면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얼마큼 뿌렸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지난 영상 중에 바이든 3조 달러 부양책 말씀드렸던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속 이야기는 뭐냐면 저 자산 개정이 말을 하는 게 연준이 지금 돈을 얼만큼 뿌렸냐, 돈 복사를 얼만큼 했냐, 그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8조 달러 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저 8조 달러를 기반으로 저 돈만 푼 게 아니라 저게 뭐 10배, 20배, 뭐 50배 요렇게 돈 복사를 해서 지금 온 세상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개정이 제가 생각하고 계산한 바로는 8조 달러로 끝이 아니다. 저 개정이 반드시 지금 부양책 나왔던 정책까지 다 소화를 하려면 12조 달러 혹은 13조 달러까지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한 가지 호재 말씀드리는 게 바로 저거예요. 돈 복사가 아직 안 끝났다. 앞에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돈이 아직 다 덜 풀렸습니다. 돈은 더 풀려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이제 앞으로 2022년에 만나볼 5만원짜리 심사임당이랑 100달러짜리 벤자민은 우리가 지금 원래 알고 있는 그 돈이 아니에요. 내년에 더 쌀 거란 말이야. 내년에 5만원은 엄청나게 더 쌀 겁니다. 사실 뭐 옛날에 제가 꼬마 때 봤었던 세종대왕 10,000원짜리보다 지금 신사임당 5만원짜리가 더 가치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돈이 굉장히 흔하죠. 싸고. 근데 앞으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돈의 가치가 더 미친듯이 하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저 아까 보여드린 대차대조표 자산 개정도 8조 달러에서 안 끝날 겁니다. 그래서 12에서 13조 달러까지 가면 그게 아무래도 지금 부양책을 다 소화를 하는 끝 구간일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더 먹을 구간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주식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미친듯이. 왜냐면 대차대조표상에서 저렇게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니까 돈 복사가 많이 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싸졌으니까 주식은 상대적으로 비싸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이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은 금 몇 그램의 가치가 있어. 근데 그 가치는 변하지 않겠죠. 근데 돈이 싸지니까 뭐 금이 비싸지는 것처럼 삼성전자 주식도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앞으로 오를 거란 말이죠. 사실 주식이나 회사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가치가 떨어져서 오르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런 상승분을 고려를 했을 때 주식시장은 사실 정말 말 그대로 돈이 깡패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단 한 가지의 호재가 앞에 말한 9가지 악재를 모두 씹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포지션도 뭐 숏을 잡지 않고 롱 포지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어느 정도 줄여만 놨지 뭐 다 팔고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앞으로 시장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고점처럼 보여서 뭐 급락이 오네 다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를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분들도 시장이 하락한다고 절대 무서워하시거나 뭐 주식을 다 팔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시장에 남아 계세요. 절대로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저처럼 비중을 축소를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끝까지 남아 계셔서 분명히 아랫단에서 기회가 온다면 그때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세요.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리밸런싱을 채우시고 이러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의 뭐 생방송급으로 지금 녹화를 두서없이 녹화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가 다음 일 일정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좀 급하게 녹화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한 가지 강력한 호재가 근본적인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셔라, 쫄지 마셔라. 그리고 회사가 그대로고 코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걸 무리하게 다 손절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엿보셔라. 그럼 반드시 좋은 구간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랜만에 좀 주식 이야기를 했죠. 시장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좀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일 업무를 잘 보고 하루를 잘 마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이후로 또 펼쳐지는 시장에서도 좀 담담하게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정말 여기까지 인사 올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